퀭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5살에서 10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게 되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되고 다시 만나는 사람도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을 보지만 그 눈 밑에 눈밑 꺼짐이라던가 이 눈 밑에 있는 조직들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밑이 뿔룩 나오거나 처지거나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너 너무 우울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얘기를 들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연령대별로 전후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전 사진은 좀 피곤해 보였던 분이 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덜 피곤해 보이고 덜 퀭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전후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눈밑이 처져 있거나 눈밑 지방백이 나와 있고 꺼져 있거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밝아지고 동안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눈밑 처짐이라던가 다크서클, 지방백의 원인을 알아야겠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눈 밑에 있는 지방층 SOOF, 수프라고 부르는데 이 지방층이 피부 탄력도가 떨어짐으로써 이게 밑으로 처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눈밑 지방을 이렇게 잡아주던 안화 경막이라는 그 막 자체가 노화 현상으로 해서 탄력을 잃게 되면서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지면서 이 눈 밑에도 꺼짐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밑이 처짐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눈밑의 붉어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눈밑에 지방이 많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많아 보이거나 외부적인 마찰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찰을 주는 경우에 눈밑에 붉어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눈밑에 지방이 있어서 퀭해 보이는 건지 눈밑에 꺼짐 때문에 퀭해 보이는 건지 감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다? 동안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퀭해 보이지 않고 밝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원인 감별이 필요하죠. 눈 밑에 지방이 있어서 퀭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눈밑 꺼짐 때문에 퀭해 보이는 건지 또한 감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감별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향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눈 밑에 지방이 있고 눈밑 처짐이 있다고 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던가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눈밑 꺼짐,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는 혈관 확장, 두 번째는 색소 침착, 세 번째는 눈밑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의 원인들을 감별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밑 붉어짐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튀어나오는 동시에 눈밑 꺼짐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눈 밑에 처지는 경우, 네 번째로는 눈 밑에 혈관 확장이 돼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 있고, 이 부분은 다크서클 쪽에 해당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로는 눈 밑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약간 눈밑이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밑 지방의 붉어짐과 다크서클이 있지만 이게 같이 접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인 감별과 증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붉어짐과 눈밑 꺼짐으로 인해서 퀭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5살에서 10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으로 젊어지거나 이미지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밑 꺼짐과 지방과 처짐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붉어짐과 눈밑 꺼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 실 리프팅입니다. 눈밑이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에 실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실 리프팅을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멍이라던가 붓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 일주일 아니면 조금 더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시술을 했을 때 이상 반응, 멍이나 붓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 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입니다. 고주파 레이저가 수술하는 지방층 안으로 들어가서 열 에너지를 발생해서 그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눈 밑 처짐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지방량과 어느 정도의 처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지방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재배치 레이저를 통해서도 약간 탄력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팅 레이저를 통해서 안쪽에 탄력감을 만드는 레이저를 저는 항상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이 울세라, 아이 슈링크나 아니면 아이 써마지, 아이 올리지오 같은 탄력 주고 이 부분에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같이 크기를 줄여주고 리프팅에서 탄력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리프팅과는 조금 다르게 멍이라던가 붓기가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꺼짐입니다. 눈 밑에 저희가 지방을 녹였죠? 그리고 처짐을 보완했죠. 대부분 이제 눈 밑 볼거짐이 있는 경우는 눈 밑 꺼짐도 같이 동반이 돼 있는데요. 눈 밑 꺼짐 부분에 필러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 주베륵이나 울트라콜 등을 넣는 방법입니다. 눈 밑 처짐이 심하고 꺼짐이 심한 경우, 고랑 파임이 심한 경우에 대개는 레이저 시술과 같이 병행을 해서 눈 밑 꺼진 데 볼륨을 주는 편입니다. 눈 밑 처짐을 덜 보이게 하고 꺼진 데다가 볼륨을 주기 때문에 약간 편편하게 만드는 방향성으로 제가 시술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의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항상 봤을 때 인디언 밴드부터 눈 밑 고랑까지 다 비대칭적으로 꺼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눈 밑 지방과 처짐물 개선하면서 꺼진 부분에 필러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자극제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대칭, 비대칭 교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이유는 얼굴이 동안으로 되고 우리가 호소하는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술과 수술을 하는 건데요. 저 나름대로의 적응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 밑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예요. 고령이라던가 너무 처짐이 심해서 뿔룩 튀어나오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 제가 약간 수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과 약간의 늘어짐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복귀가 중요하신 분,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경우는 물론 다운타임이 적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멍과 붓기가 오래가는 수술들도 많아요.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에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과거에는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흉터도 있고 눈 밑에 유착도 심한데 눈 밑 피부 조직이 얇기 때문에 재수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술로 인해서 인상이 좀 바뀌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인상에 대해서 바뀌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고요. 비대칭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안쪽에 눈 밑 시술과 볼륨감을 채워줘서 비대칭을 교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성 기저질환이 있어서 협심증이라던가 심장질환이라던가 신장질환이라던가 이런 만성 질환들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시술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먼저 보고 가능한 한 부분에서 시술들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고 또 이제 눈 밑 지방과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안검 수술인데 피부 조직을 잘라내서 지방을 긁어내고 이어붙이는 수술을 말하는데 단점으로는 애교살이 소실이 될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흉터 자국이나 유착으로 인해서 안검 외반이라고 하죠. 안검이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예요. 이 안검 외반은 눈 둘레근의 소실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수술하지 못할 뿐더러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즉각적인 만족도가 매우 좋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눈 둘레근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에 따라서 재발이 가능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응증을 토대로 수술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거든요. 이 시술적인 것만 하더라도 훨씬 이미지적으로나 동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마사지하는 방법인데 지방막이 쌓여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안압뼈를 갖다가 지그시 눌러줘서 반복적인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혈액순환도 되시고 약간 뭉쳐있는 지방도 살짝 풀어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 밑에 약간 볼거짐이 시작되는 분들에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압뼈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며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미 시작되시고 시술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홈케어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조금씩 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눈밑 처짐과 눈밑 지방과 꺼짐과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상을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덜 피곤해 보이게 하고 또 동안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 설명드렸어요. 연령대별로 시술 전과 후의 사진들을 한번 보실게요. 어느 쪽이 더 편안해 보이고 보기 좋은지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